자,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영단어 세 번째 에피소드, 그 메트로가 엄마라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메트로라고 하면 이렇게 지하철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거의 뭐 국제 공용어처럼 메트로라고 하면 그 대도시를 누비고 다니는 지하철을 나타내고요. 어떤 메트로시티라고 쓰면 우리가 대도시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이 메트로라는 말이 원래는 어디서 나오게 됐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도시가 혹시 어디신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되게 아름답죠? 여기 실제로 가보시면 와, 정말 여기가 유럽이구나, 정말 고대 도시구나 라는 걸 확 느낄 수 있는 곳인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익어 있는 신전 같은 거 하나 보이죠, 그죠? 근데 이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이름이 실은 어디에서 온 이름이냐면, 이 이름은 또 이 여신에게서 온 이름이에요. 자, 이게 우리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연단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이 나오는데, 원래 영어 단어가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신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신이 누구냐면 지혜의 여신 또는 그 전쟁의 여신으로 불리는 아테나인데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바로 이렇게 저 수호신이 이 아테나였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저 신전도 아테나를 이게 바치는, 올림푸스 12신을 모시는 이제 신전이 된 건데, 이 아테나를 지키는 수호신인 여성이었습니다. 전쟁의 신답게, 그 다음에 이제 창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방패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의 신이기도 하지만 지혜를 관장하는 신이기도 했죠.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이게 좀 이제 특이해요. 이게 우리 지난번에 헤라클레스 볼 때, 헤라클레스가 그 아빠가 제우스였고 엄마는 사람이었잖아요. 인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아빠가 또 제우스예요. 이 제우스 이분이 워낙에 이렇게 부인도 많고 이렇게 그 바람을 참 즐겨 피시던 분이라. 근데 실은 이 아테나는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제우스는 첫 번째 부인은 신이 아니라, 헤라가 아니라 실은 메티스라는 일반 사람 여성이었어요. 근데 제우스가 이 메티스의 미모에 반해서 너무 계속 정말 지겹도록 쫓아다녀서 메티스가 결국은 평생을 버진으로, 처녀로 살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하고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요. 실은 이 둘이서 결혼식을 올릴 때, 그러니까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 이 가이아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죠. 아마 너희 둘 사이에서 그 딸이 태어나면 제우스 너와 거의 같은 힘을 누리는 딸이 태어날 것이고,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너보다 능력이 넘쳐서 너를 꿀릴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해버려서요, 이 제우스가 이 권력을 내놓기는 싫어서 또 이 메티스가 임신을 하자 이 메티스를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신하니까, 그래서 통째로 먹었는데, 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메티스를 통째로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메티스가 임신을 했던 아이가 제우스의 몸속에서 계속 자라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너무너무 아파서 나중에 이렇게 불의 신을 불러서, 불과 대장장이의 신이 있거든요. 불과 대장장이의 신을 불러서 자기 머리를 쪼개서 이 아이를 꺼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불과 대장장이의 신이 누구냐면 불카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읽을 때하고 로마어로 읽을 때 다른데, 로마어로 읽으면 불카노스가 되고요. 그 불카노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면 볼케이노라는 이 불의 신의 이름에서 화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발칸포라고 부르는 대포의 이름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머리를 쪼갰더니 이 아테나가 거기서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제우스의 몸속에 있다 나와서 지혜를 잔뜩 받아 나왔다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우스가 그래서 이 자신의 딸이었던 이 아테나에게 이걸 쥐어줍니다. 어디 나가서 이렇게 잘 싸우라고 방패를 쥐어주는데, 저 방패에 보시면, 자, 이거 이제 그림으로 한번 옮겨보는데요. 제우스가 준 이 방패 보면 가운데에, 그쵸, 이게 보는 사람을 다 굳어버리게 만든다는, 얘가 누구냐면 메두사예요. 그래서 뭐 나가면 그 뭐 백전백승인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의 딸답게. 그리고 이 방패의 이름이 뭐였냐면 이지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혹시 그 미국의 군함 중에 이지스 함대라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지스 함대가 그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모두를 다 막아내는 이 방패의 이름에서 붙인 이름이 이지스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테나가
결국 그 아테네의 수호신이 나중에 되는데요. 이 아테네에 좀 전에 이렇게 그 그림에 있던 모습을 보시면 위쪽에 쭉 가면 요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소위 이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여기가 올림푸스의 신들을 모셨던 파르테논 신전이고,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이곳을 조금 자세하게 밖에 보시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아테네인데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딱 보셔도 위치가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거, 여기 파르테논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유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엘긴 마블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영국 사람이 저기 있는 것들 막 이렇게 영국에 가져가 가지고 막 그 반환 운동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굉장히 위치가 높죠. 그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리스가 도시국가였잖아요. 여러분 거 아시죠? 우리 이제 드디어 메트로 얘기를 풀어드리려고요. 이게 그리스가 이제 소위 폴리스 국가, 폴리스 체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 아테네라는 것이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 뭐 요즘도 역시 인구가 많으면 인구 분산 정책을 취해야 되지만, 이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물을 공급한다든지 주거지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소위 흔히들 얘기하는 사회의 기반 시설 자체가 확고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이 되면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그러면 다른 곳으로 보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도시 안에 살지 못했고 밖으로 나가서 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 아테네를 뭐라고 불렀던 거냐면 이걸 메트로폴리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메트로폴리스가, 이 메트로라는 말이 그래서 뭐냐면 이게 model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져서, 그래서 어머니의 땅이라는, 어머니의 도시라는 이름이 됐던 거고, 결국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였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메트로폴리스라는 말이 대도시를 나타내는 말로 변화를 하게 된 거고요. 아까 처음 제목에서처럼 원래 메트로라는 말은 그래서 어머니라는 뜻에서 왔던 것이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 몇 개를 더 챙겨서 볼 건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죠.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아크로폴리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 아크로폴리스의 아크로라는 말이 ACR로입니다. 아크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래서 얘가 어디가 되는 거냐면 딱 봐도 어디에 있어요? 저기 위쪽에 있다, 그죠? 이렇게 위쪽, 그 다음에 높은 곳을 나타내는 말이 아크로라는 말이어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면 저기 위쪽 가장 높은 광장에, 높은 언덕에 저 파르테논 신전을 세웠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크로라는 말이 그래서 나중에 영어 단어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단어에도 활용이 되냐면 architect 같은 건축이라는 이런 단어에도 사용이 되기도 하곤 해요. 여기 있는 tech란 말이 테크놀로지, 기술하고 관련이 있는 단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이 말이 저기 위쪽 높은이라는 말로 쓰여서 가장 높은 기술을 가졌던 사람들을 이렇게 건축이라는 단어하고 연관을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영어 공부할 때 보시는 단어들 중에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데, 요거 뭔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아크로라는 말도 역시 그러면 위쪽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졌겠네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을 공포증을 포비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아크로라는 말을 붙여서 그러면 아크로포비아라고 부르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고소공포증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여기 있는 아크로밧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탁 보여드리면 느낌이 딱 올 거예요. 뭐가 아크로밧이냐면,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크로밧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크로라는 말이 위쪽을 나타내는 말이어서요. 여기 아크로폴리스도 있고, 아크로포비아도 있고, 아크로밧 같은 이런 단어들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메트로폴리스라는 어머니의 도시, 어머니의 땅이라는 데서 왔던 그 메트로라는 말의 유래에 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덩달아서 높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크로라는 말도 한번 살펴봤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재밌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 영어 공부에 도움이 좀 될 만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영단어 네 번째 강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